최신 부동산 동향을 알아보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역시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에 이어서 집값 반등까지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요. 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부동산 시장 평가와 함께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부동산 핫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현 도시화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2주 만에 뵙네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선 지 이제 1년. 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잘했던 정책도 못했던 정책도 전부 다 부동산이 꼽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선 그 전문가들 평가들을 네. 들어보면은 규제를 좀 과감하게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 과감하다는 표현 안에서는 더 풀어야 된다 또는 이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시장의 그 안정화에 좀 기여를 했고 또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막았다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저출산하고 고령화 뭐 요 문제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택 시장하고도 연동성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출산율이 한 0.78% 7, 8명 정도 되잖아요. 그 출산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주택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또 그 주택의 가격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를 좀 적게 낳고 출산을 안 하게 되면은 뭐 복지에 대한 재정이 커지고 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보는 전체적인 그 평가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완화를 해서 다주택자가 최대 한 75% 정도 됐던 중과 세율이 있거든요. 이게 최고 한 45% 정도로 낮췄어요. 그래서 거래 활성화에는 좀 기반을 좀 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이 개정되고 한 이틀 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물량 자체가 한 4%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네. 한때 그 물량이 적어서 시중에 있는 유통되는 공급 물량들이 적어서 주택 가격이 네. 올랐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서 물량들을 확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출적인 부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부분들 뭐 생애 최초는 뭐 8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뭐 매수 심리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나 실제로 매매 거래까지는 많이 이어지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25.1%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삭감이 어려워요. 삭감했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출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민간 네. 시장에서 나오는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럼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줘서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고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공공의 이런 임대주택이 좀 줄어들었다. 최근에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공공에 있는 임대주택인데 이 예산을 좀 깎았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좀 정부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많이 완화를 했단 말이죠. 뭐 특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적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여럿이기 때문에 아직 아쉬운 상황인데 이전 정권에서도 이제 대규모 공급을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서 네. 또다시 공수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공수표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취임 100일 하고 나서 5년간 한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270만 가구 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물량 자체가 그 공급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간을 주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공급 방식인데 여기에는 지금 자재비도 올랐죠. 거기에다가 금융 조달 비용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뭐 어떤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인허가를 좀 수월하게 해준다라고 해도 뭐 그 시장 환경 자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은 집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올해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급 물량도 조절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분양 추이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절은 되긴 했는데 뭐 지방권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의 미분양의 그 공급 물량도 잘 줄어들지가 않고 악성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지금 몇 년 동안의 집값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수요가 그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수요가 늘어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는 평가들도 많거든요. 그럼 여기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주택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공급을 쏟아붓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뭐 그 270만 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장 전체가 침체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라는 곳은 뭐 돈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거든요. 안 움직이죠. 네. 네. 근데 이거 지금 돈 안 된다고 사업 안 된다고 계속 사업하라고 부채질하는 거 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일정 부분 아까 예산 삭감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공공부문에서 이런 공급 물량들을 좀 확보를 해주고 민간에서는 사업 환경이 좀 더 원활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공급은 일어날 겁니다. 네. 우리가 왜 질환, 병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닌 말로 뭐 걸어가다 뛰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무릎팍 까인 거는 그냥 소독약 바르고 이렇게 시간 지나면 돼요. 근데 이제 아주 진짜 골병이 든 거. 이 부동산 이건 제가 봐서는 골병인데 네. 어느 뭐 1, 2년을 두고 누구의 탓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거 네. 진짜 뿌리 깊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부자 감세 논란, 뭐 초양극화 현상 등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또 비판의 목소리는 또 커지고 있고요. 네.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PF 부실화 네. 얘기, 또 미분양, 네. 뭐 공급 얘기합니다만 지방 가보면 지금 텅텅 비어서 네. 올라가고는 있는데 맞아요. 사람적이 들어오겠나 싶은데 많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전세 사기.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 아프겠어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미분양 같은 경우는 자구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좀 분양 가격을 낮추면은 팔리고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자구 예. 노력을 하면은 미분양들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PF에 대한 부실화 같은 경우도 사실 금융권에서 이런 뭐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부동산 대출로 사업들을 했던 그런 예.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업성을 과하게 생각을 하고 했던 이 부실화 문제도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이런 미분양이 해소되면 이거 PF 문제도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구적인 노력하고 최근 들어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온다라면은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그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증에 대한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전세금에 관련된 그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축소를 해 나가야지 이런 전세 가격의 거품도 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뭐 사실상 빠른 대책을 시장에서는 원하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개입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도 인지를 하고 시기 조절을 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여론조사를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최고 투자처가 역시 이제 부동산인 걸로 좀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젊을수록 자가 비율이 낮은 대신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비율은 또 높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비율 조사한 거 저도 여론조사 봤는데 예. 여론조사 업체가 직방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업체 자체가. 식빵? 직방이요? 직방. 배고프세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배고프신 건 아니시죠? 예, 직방입니다. 식빵은 우리 김연경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즐겨 쓰는 표현이고. 저는 새로운 여론조사 업체인 줄 알았어요. 직빵. 혹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욕을 대신 이렇게 하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뭐 직방에서 자료를 냈는데 사실 뭐 미용실에서는 항상 얘기하죠. 뭐 머리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 옷가게에서는 슈트빨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하고, 맞아요. 그죠? 뭐 성형외과에서 얼굴빨, 그 다음에 헬스 같은데 다니면은 뭐
최고의 뭐 미용은 다이어트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직방이라는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 가장 그 투자의 예정이다라고 그렇겠죠. 봐야 되겠죠. 뭐 젊은 세대들이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도 유효 수요하고 그냥 일반적인 수요를 봐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도 젊은 세대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향후 부동산 투자할 예정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20, 30대가 당연히 많은 거는 그렇죠. 당연하죠. 뭐 60대, 70대는 적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 부동산에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하시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내놓는 그런 내용 자체는 결국 부동산에 대한 그 심리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 뭐 평가를 해보는 게 질문의 답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뭡니까 그 새 아파트에 저나 저 아내나 새 아파트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데 거기 비하면 의외입니다. 아니 새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보다 기존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고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뭔가 부실 내지는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아니 짓는 와중에 네.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니, 원희룡 말이에요. 장관도 굉장히 분노하신 것 같던데. 그 뭐 국민들이나 거기 네. 사시는 입주민은 다 열받지 않겠어요? 저도 열받네요. 네. 예.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 또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맞아요. 무너졌었잖아요. 아이파크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공분을 갖고 있었던 게 삼풍백화점 그랬었죠. 맞아요. 그다음에 나산백화점 철거할 때 붕괴 사고 있었죠.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에 팀플랜이라는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무량판 구조라는 그 구조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고층 건물에다 짓는 구조긴 해요. 왜냐하면은 소음도 적고 그다음에 시공 단가도 높고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점이라는 거는 이 구조나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자재값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철근이나 시멘트 이쪽에서 뭐 자재를 뺀 거 아니냐. 그게 기술이 없어서 저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예. 있는 것도 보니까 뭐 70여 곳 되는 곳에서 네. 30여 곳이 지금 철근이 빼고 공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철근들을 빼면은 지금 전단 보강근이라고 있는데 예. 보강근 가지고 하면은 콘크리트가 아무리 단단하다라고 해도 이 수직에 대한 그 압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러니까 또 버틸려면 분양가 상한제 논란이 나오고. 그렇게도 이야기도 네.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낮다 보니까 네. 이런 부실 공사들이 일어나겠다라는 뭐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민 앵커님이 엄청나게 부동산에 대해서 뭐 성장을 하셔가지고 질문이 날카롭네요. 네. 아니 워낙에 부동산의 조예가 깊어요. 네. 예. 네, 조회 많이 여론조사 하시죠. 업체는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네. 네. 네, 근데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시공사가 뭐 10대 건설사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도 그러면은 중소건설이라든지 소규모 건설에서는 얼마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재도 나름 그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관리도 하고 뭐 감사도 받는 곳이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전에 보시죠. 삼풍백화점 그 붕괴된 것도 사실 같은 시공 방법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시공 방법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법의 문제냐 또는 그 뭐 기둥을 좀 적게 설치한 거 예.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긴 한데 거기가 또 해안가잖아요. 그런 네. 부식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집안 이- 자체가, 이 예.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게 장수명을 추구하는 이런 구조 자체 그다음에 최근에 층간 소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구조 때문에 많이 보완이 된 건데 그다음에 뭐 실내에 대한 그런 면적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고 뭐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도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자재값 많이 올라서 철근 빼고 그다음에 그 시멘트에 대한 그 뭐랄까요? 뭐 강도 이런 것들이 약해서 무너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시멘트 뭐 양생에 있어서.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양생 과정이나 그게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걸리면은 거기에 또 금융비가 하루하루 그렇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공기를 맞추려면 또 그렇죠. 비용이 소모되니까. 네. 예. 건설사에서 나오신 것 같은 네.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정민희 교께서 네. 뭐 예를 들어 자재값은 오르고 네. 인건비도 구하고 사람 구하기도 힘든 와중에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하면은 네. 또 건설사나
이런 쪽에서의 애로 사항도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네. 그래요. 이제 다양한 시각이죠. 네. 우리는 공분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또 공급자 입장에서 이런 애로가 있다 또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아니 가끔씩 보면은 그래도 뭐 분양가에서 분양 안 되니까 뭐 한 30% 심지어 반값도 이렇게 장사하면서 안 담는 데 팔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 높다는 건 인정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충북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 보면 부실 논란이 있고 네. 그 뭐 그랬잖아요. 그냥 사세요라고. 네. 뭐 부실 갖고 자꾸 따지지만 그냥 사세요까지 네. 해서 또 이제 입주민들이나 뉴스를 듣는 우리 국민들도 염장을 질렀는데 네. 지금 뭐야 좀 그래도 그렇지 좀 아니 근데 저희가 좀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오늘 사실 네. 못한 질문이 많아요. 네. 다음 금요일에 네.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만 내다 끝났네요 오늘. 네. 그러네요. 진짜 네. 화만 내다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편을 좀 저희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